자, 우리 형님들, 오늘 할 얘기는 좀 진지할 수도 있고 어쩌면 형님들 속을 아주 살살 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 영상의 목적은 무슨 비법이나 꼼수를 알려줘서 여자의 감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라고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자 꼬시는 필살기, 나쁜 남자의 연애 기술 뭐 이런 거 기대하고 클릭한 형님들 있으면 아쉽지만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런 얄팍한 기술로는 진짜 관계, 뼛속까지 연결된 그런 관계는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걸로 여자 마음 잠깐 얻어봤자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한두 달? 아이고,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또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서 그런 단기적인 거에 목숨 걸진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깊이가 있고 책임감 있는 진짜 어른 남자의 길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철학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들이 그녀가 곁에 평생 두고 싶은 남자가 될 수 있는지, 그녀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형님 자체의 꽉 찬 단단함과 묵직한 존재감으로 그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형님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나는 진짜 연애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했어. 사랑도 아낌없이 줬고 시간이며 돈이며 감정이며 진짜 내 모든 걸 다 바쳤다고. 근데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뭐였습니까? 지독한 피로감, 서서히 식어가는 그녀의 눈빛, 혹은 최악의 경우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맞이하는 이별 통보. 아,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그리고 이 질문, 이거 진짜 남자들끼리 술 마시면 단골 안주처럼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맨날 나쁜 남자한테 여자들이 꼬이는데 우리처럼 착해 빠진 놈들은 맨날 차이는 거냐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거 겪어본 형님들 많을 겁니다. 그 기분 진짜 뭐 같잖아요. 마치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기분이랄까. 꽉 잡으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 허무함.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형님들이 사주는 비싼 선물이나 입에 발린 뻔한 약속들 때문에 형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가 진짜 형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형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 더 나은 버전의 스스로가 되어간다고 느낄 때입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에이, 형님들 참,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하는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그 뜬구름 같던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길이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머릿속의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우리 함께 이걸 파헤쳐 볼 거예요. 첫째, 남녀 사이에 지속 가능한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심리적 토대가 무엇인지. 둘째, 형님들을 대체 불가능한 남자로 만들어줄 7가지 황금 원칙. 이건 그냥 이론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제 뼈아픈 경험담과 제가 옆에서 지켜본 성공한 남자들의 실제 사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곁들여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부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남자들이 연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이 형님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만약 형님들이 깊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이 평온한 그런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우리처럼 맘고생하는 형님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이랑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남자로 거듭나는 이 여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7가지 원칙이니 뭐니 하는 비법 같은 걸 파헤치기 전에 우리 형님들이랑 진짜 근본적인 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거 딱 하나만 먼저 짚고 갑시다. 이걸 이해 못하면 뒤에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도대체 왜 어떤 관계는 저기 산에 있는 바위처럼 굳건하고 단단한데 왜 또 다른 관계는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걸까요? 그 답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애착관계라는 건데요. 아이고, 또 무슨 어려운 용어냐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오 형님들. 제가 아주 쉽게 우리 남자들 스타일로 딱 풀어드릴 테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를 떠올려봐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죠. 세상은 온통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생존 전략은 뭐였을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보호자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울부짖을 때 달려와주고 배고픔에 배가 뒤틀릴 때 젖을 물려주고 무서워할 때 안아주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옆에 든든하게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커서 연애 관계를 맺게 되면 바로 그 보호자의 역할이 우리의 연인, 즉 짝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녀가 바로 나의 감정적인 안전기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게 서로한테 병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네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안다. 네가 내 뒤에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자신감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탐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 여자,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형님들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는 순간은 형님들이 그녀의 감정적인 안전기지, 즉 이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내 편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남자분들이 바로 여기서 이 감정적인 안전기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든 이 여자를 내 걸로 만들려고 소유하려고 드는 형님들.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고 통제하고 집착하고 의심하죠. 이게 바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녀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혀요. 형님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더 꽉 쥐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녀는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 받으려 하고 남자 동료랑은 말도 섞지 말라고 하고 아이고 우리 형님들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그냥 형님들의 불안감을 그녀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려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2번째 유형은 항상 회피하는 형님들입니다. 우리 남자들 특기 아니에요 이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속마음은 절대 공유 안 하고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도 겉으로는 항상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 모드로 일관하는 거. 입 꾹 닫고 자기만의 동굴로 쏙 들어가 버리기. 무슨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형님들, 이게 멋있고 강해 보이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라니까요. 깊은 감정적 연결이 없다고 느끼고 결국 관계 속에서 끔찍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남자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안정적인 애착관계, 즉 든든한 내 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기둥만 쓰면 돼요. 바로 신뢰성과 공감입니다. 첫째, 신뢰성. 이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뱉은 말은 지키는 거예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거. 기분 좋다고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다음날 기분 좀 안 좋다고 사람 없는 취급하고, 이런 게 무슨 연애의 기술인 줄 아는 형님들이 있는데 참, 그건 그냥 상대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이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둘째, 공감. 여기서 우리 남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여자가 힘들다고 토로하면 우리는 다짜고짜 해결책부터 제시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그건 네가 잘못했네. 아이고 형님들, 그녀가 그걸 몰라서 형님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고 그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때 그렇게 속상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화났겠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형님들이 이 신뢰성과 공감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제대로 보여줄 때 형님은 더 이상 그냥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깨닫게 될 겁니다. 형님이 주는 이 마음의 평온함과 내적인 단단함은 다른 어디에서도,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제 그 신뢰성과 공감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형님들. 제가 수없이 피 터지게 싸우고 무릎 꿇고 처절하게 깨지면서 배운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남자가 되는 7가지 황금 원칙. 지금부터 하나씩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얄팍한 연애 기술이나 꼼수가 아닙니다. 형님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깊이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원칙, 형님만의 무대를 장악하십시오. 행동과 마음가짐.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연애를 형님 인생의 유일한 중심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자친구 하나 생겼다고 갑자기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해 뜨면 그녀 생각, 해 지면 그녀 생각, 일하다 말고 카톡 확인하고 친구들 약속 다 취소하고 그녀만 졸졸 따라다니는 형님들 있잖아요. 아이고 참,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100% 차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녀 말고도 형님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목표, 사명감, 혹은 미치도록 좋아하는 열정, 그 무엇이든 단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이건 무슨 자기계발 이론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쉽게 말해 사람은 누구나 유능해지고 싶고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남자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매력을 뿜어냅니다. 그녀가 형님들을 볼 때 그저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이나 건강 혹은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녀는 형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런 남자의 여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내 남자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형님들이 자신만의 세상에 있으면 모든 감정적인 짐을 그녀에게 떠넘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형님은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단단한 인간이라는 거죠. 연애가
형님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자한테 제발 나 좀 채워줘 라고 구걸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인생으로도 충분히 꽉 차고 멋지지만 너라는 사람이 내 세상에 들어오면 훨씬 더 다채롭고 근사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제 친구놈 중에 웅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놈이 몇 년 전에 정말 죽고 못 살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른 여자한테 찝적대거나 매일 밤 술독에 빠져서 친구들 붙잡고 신세 한탄하겠죠. 근데 이놈은 달랐어요. 헤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진짜 독하게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를 마스터하더라고요. 밤에는 모니터 불빛과 키보드 소리만이 그놈의 유일한 친구였죠.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분이 이 친구한테 반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눈빛이 정말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내분이 제게 직접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빠, 솔직히 그땐 오빠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건설하려는 그 확신에 찬 눈빛, 그 열정을 보고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나도 저 사람의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 그런 느낌? 형님들이라면 그런 남자의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존재 자체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형님들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형님들의 세상이 매력적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형님만의 왕국을 건설하라.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시다. 이건 아마 우리 형님들 대부분이 진짜 못하는 걸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행동과 마음가짐. 대화를 할 때나 혹은 관계 속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그걸 불안해하거나 어떻게든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채우려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묵직한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 특히 여자친구랑 다툴 때 말입니다. 그 갑자기 찾아오는 차가운 침묵의 순간을 못 견디잖아요. 안 그래요? 뭔가 내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말을 해. 하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죠. 아이고 형님들, 그게 바로 최악의 수입니다. 그 순간 형님은 그냥 감정 조절 못하는 애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침묵은 엄청난 심리적 긴장감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얼음장 같은 긴장감을 깨부수려고 허둥대지 않고 의연하게 견뎌내는 남자. 상대방의 분노에 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끼어들거나 네가 뭘 알아? 라며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남자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내적인 힘, 즉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덮쳐올 때 같이 휩쓸려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든든한 등대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남자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남자구나. 이 믿음을 주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예전 여자친구가 화가 나면 갑자기 입을 꾹 닫아버리는 침묵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날카롭고 아픈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곤 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같이 입 닫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며칠씩 냉전을 벌이거나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또 시작이냐? 하고 같이 소리를 질렀겠죠.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 원칙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분노에 차서 침묵할 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차분하고 아주 느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네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고 또 상처받았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알겠다. 나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을게. 하지만 이 감정의 폭풍 속으로 같이 뛰어들진 않을 거야. 나중에 네가 좀 진정되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그때 귀 기울여서 들을게. 신기하게도 딱 5분 10분만 지나면 그녀는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훨씬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제가 그 상황이 무서워서 자리를 떠나지는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느낀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 없는 감정적인 싸움판에 제가 어리석게 어울려 주지도 않을 거라는 단호함 또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남자의 회피성 침묵, 즉 삐어서 입 닫는 것과 강한 남자의 의연한 침묵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형님은 그저 그녀의 감정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등대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의연한 침묵을 지배하는 법.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감정적으로 같이 날뛰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버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아마 우리 남자들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가장 실천하기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가짐. 맨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오빠만 믿어. 이딴 소리 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남자, 백마탄 기사 역할을 제발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이거 거의 병기잖아요, 병. 여자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그 이상한 강박관념. 정작 속으로는 똥줄이 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세상 평온한 척, 다 해결할 수 있는 척. 대신에 이제부터는 물론 아무 문제나 다 털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형님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그녀의 도움이나 조언을 진심으로 구해보십시오. 보여주기 식으로 묻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자세로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냐면 형님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틈을 보여줄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형님에게 지극히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저 예쁘기만 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강한 척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의 갑옷을 벗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짜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몇 주간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아내한테 절대 말 안 하고 혼자 밤새우며 끙끙댔을 겁니다. 남자가 말이야, 이런 일 하나 해결 못하고 징징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답답해서 그냥 아내에게 툭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어. A안은 안전하지만 성과가 작고 B안은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위험이 너무 커. 혹시 당신이 보기엔 어때? 가끔 당신의 그 감성적인 직관이 나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있잖아. 아내는 제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진지하게 듣고 같이 고민해 주더니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허를 찌르는 아이디어를 내주더군요. 근데 솔직히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했던 건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그저 보호받고 보살핌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의 중요한 인생 문제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더라고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형님들, 기억하세요. 가끔은 그녀를 형님의 구원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녀는 기꺼이 형님만의 영웅이 되어줄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칙.
그녀를 당신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라는 말.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남자라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작정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맞춰주는 물렁한 남자가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네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 어른 남자의 필수 덕목이자 수많은 남자들이 실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행동과 마음가짐. 형님들, 경계선, 즉 선을 긋는다는 게 그녀와의 사이에 차가운 벽을 쌓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나라는 사람 사용 설명서를 친절하게 건네주는 것과 같아요. 형님들이 관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되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삐져서 입을 꾹 닫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단 하지마 라고 소리부터 지르거나 아니면 소심하게 삐져서 며칠 동안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 아이고, 진짜 애들 같잖아요. 그건 건강한 경계선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건강한 경계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선이 없는 남자, 뭐든 응 좋아, 괜찮아 하면서 다 받아주는 남자는 처음에는 착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매력이 없을 뿐더러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 선을 일관성 있게 지킬 때 그녀는 형님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더 큰 안정감을 느끼죠. 왜냐고요? 아, 이 남자는 자기만의 원칙이 뚜렷하고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옆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자친구가 형님이 한창 중요한 업무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카톡을 보낸다고 칩시다. 오빠 뭐 해? 점심 뭐 먹을 거야?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지? 등등. 여기서 미성숙한 남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그냥 다 받아준다. 일일이 답장해주다가 결국 일은 일대로 망치고 속으로는 아, 진짜 눈치 없나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다. 둘째, 갑자기 폭발한다.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둬. 라면서 버럭 화를 낸다. 둘 다 최악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죠. 그렇다면 어른 남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네가 이렇게 계속 나 생각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 그런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정말 괴물처럼 집중해야만 하는 시간이거든. 이 시간 동안에는 내가 잠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둘게. 혹시라도 답장이 없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이렇게 해야 일도 더 효율적으로 끝내고 저녁에 우리 둘이 얼굴 찌푸릴 일 없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자,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내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정말 고맙다는 그녀에 대한 사랑과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데 어떤 현명한 여자가 여기서 화를 내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을 자기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는 더 멋지고 믿음직한 남자로 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술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선을 긋는 법. 이건 형님들의 단단한 내면과 자기 존중을 보여주는 핵심이었죠. 그럼 이 단단함을 바탕으로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다섯 번째 원칙.
관계를 리드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말 듣자마자 또 어디서 가부장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알파메일 같은 소리냐고 오해하는 형님들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슨 독재자처럼 그녀를 맘대로 휘두르라는 그런 폭군 같은 리더십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아주 사려 깊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동과 마음가짐, 모든 계획을 그녀가 세우고 그녀가 제안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마세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자기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그녀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주도적으로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경험을 준비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제발 좀 이제 이 지긋지긋한 3단 콤보 좀 그만합시다. 오늘 뭐 먹을까? 주말에 뭐 할까? 그리고 여자가 고민 끝에 파스타 먹을까? 하면 돌아오는 대답, 아무거나. 아, 진짜 대박. 이거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 유형 중 하나인 거 아시죠? 왜냐? 그 모습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생각 없어 보이고 나에 대한 고민을 단 1도 하지 않는 남자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결정의 부담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아주 게으른 행동일 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끈다는 건 강압적으로 끌고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능숙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유능함과 주체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그녀를 오늘은 또 뭘 검색해야 하나, 이번 기념일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 같은 끝없는 계획의 부담감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감정노동 혹은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죠. 그녀는 더 이상 데이트 플래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형님 곁에서 형님이 준비한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배려 깊은 리더십에 여자들은 큰 감동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번에 자기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그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예쁘게 입고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 일요일에는 날씨도 좋다니까 새로 생긴 공원에 하이킹하러 가자. 내가 맛있는 김밥이랑 따뜻한 커피는 준비해 갈게. 물론 그녀가 어떡하지? 그날은 선약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계획이 성사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형님들의 그 주도성과 그녀를 위해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배려 깊은 행동,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그 마음에 감동하고 이 남자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사랑한다, 네가 최고야 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묵직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어른 남자의 리더십입니다. 자, 5번째 원칙, 조용한 행동으로 리드하라. 평온한 시기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진짜 남자의 가치, 그 남자의 그릇의 크기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늘 화창하고 평온하기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로 이 6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이건 남자의 진정한 내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행동과 마음가짐, 인생의 힘든 순간들, 공들인 일이 완전히 망했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거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터졌을 때 바로 그런 순간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책임감 있는 긍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 탓하고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라며 신세 한탄하고 혹은 과도하게 허둥대거나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힘들면 일단 술부터 찾고 친구들 붙잡고 똑같은 하소연 무한 반복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자가 볼 때 가장 한심하고 매력 없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스토아 철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바깥 세상이 온통 폭풍우가 몰아치는 혼돈의 바다일 때 단단한 내면을 가진 남자는 함께 배를 탄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감정에 닻이 되어줍니다.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남자는 그저 날씨 좋을 때만 함께 웃고 떠드는 연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함께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구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 당신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몇 년간 공들였던 아주 큰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허무하게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며칠 밤낮으로 술을 마시거나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내며 이번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지를 차분히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일이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 뭘 더 채워야 할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 슬프지만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자신은 저를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남 탓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미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괜찮겠다는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형님들, 기억하십시오. 진짜 남자는 평온한 항구에서가 아니라 거친 폭풍우 속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그녀의 든든한 닻이 되어 주십시오. 6번째 원칙, 폭풍 속에서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것. 이건 남자의 그릇과 내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척도였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말한 6가지 원칙들이 관계라는 집을 짓는 단단한 기둥과 뼈대를 세우는 법이었다면 이 마지막 원칙은 그 기둥들 사이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그 집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섬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행동과 마음가짐,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녀의 보이지 않는 영혼, 반짝이는 지성, 그리고 그녀가 매일같이 쏟아붓는 그 눈물겨운 노력들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감탄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남자들, 칭찬이라고 해봤자 레퍼토리가 너무 뻔하잖아요. 오늘 예쁘네. 그 옷 잘 어울린다. 아, 머리 새로 했네. 아이고 형님들, 물론 그런 칭찬도 여자를 기분 좋게 만들죠. 하지만 맨날 그런 겉모습에 대한 칭찬만 반복한다면 형님은 그냥 길 가다 마주치는 수많은 남자 1D 3과 다를 게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칭찬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는 절대 닿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쉽고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네가 친구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 그건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멋진 인격이야. 혹은 네가 회사에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얼마나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해결해냈는지 알아. 옆에서 보면서 그 집요함에 정말 감탄했어. 바로 이런 말들이 그녀의 핵심적인 가치를 정확히 건드리는 겁니다. 형님은 그녀가 스스로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벅차고 긍정적인 감정을 형님의 존재와 강력하게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 느낌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중독성이 강한 가장 깊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쳐 보이는 아내에게 그저 오늘도 피곤했지? 그래도 예쁘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일에 시달렸는지 알아.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사람들한테 끝까지 침착함과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나는 정말 존경스러워. 그건 정말 대단한 강인함이야. 형님들, 이 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들은 그녀가 단지 겉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존재 자체가 깊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그 깊이를 알아봐주는 남자, 바로 당신을 숨쉬는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원칙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진득하게 들으신 형님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건 상대를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있고 단단한 남자가 되기 위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모든 원칙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건 영상 초반에 제가 약속했던 그 비밀에 관한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남자들이, 특히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남자들일수록 평생에 걸쳐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수가 뭐냐? 바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형님들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쓸모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이런 식으로 구축해 나갑니다. 집안의 모든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건 내 몫이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힌 하수구 뚫고 컴퓨터 고치고 아주 우리 집 맥가이버는 나야.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이 가정을 먹여 살린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 거야. 모든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는 바로 나다. 그녀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신의 역할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녀가 나를 이렇게나 필요로 하니까, 내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겠지 라고요. 형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쓸모에 기반한 의존 관계를 만들 뿐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녀가 형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님의 기능과 쓸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형님이 없으면 그냥 불편해지는 것 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고요. 만약 형님보다 더 유능한 수리공이 나타나거나, 형님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남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형님보다 덜 요구하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더 잘 해결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 관계는 아주 쉽게 위협받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모에 기반한 필요라는 건 감정의 깊은 뿌리가 없어서 지극히 약하고 언제든지 더 나은 조건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형님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형님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안정감을 사랑했던 거니까요. 형님들은 그냥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구형 가전제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형님들. 형님이 없어서 그녀의 삶이 불편한 것과
형님이 없어서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체 불가능한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이건 형님이 무엇을 해주는지가 아니라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형님의 기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형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있는 남자를 잃는 것은 삶의 불편함이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남자를 잃는 것은 영혼의 일부를 잃는 고통이다. 그녀가 원하는 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줄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마음을 말없이 안아줄 남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형님이 없으면 그녀의 삶이 그저 조금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형님이 없으면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인 필요와 존재적인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쓸모있는 부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영상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안정적인 애착관계, 즉 감정의 안전기지가 되어준다는 개념이 정확히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형님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 여자가 형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형님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형님과 함께 있을 때 그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지를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형님 때문에 생활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형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형님은 수도꼭지를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너그럽게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의 꿈을 접으려 할 때 묵묵히 그리고 끈기 있게 격려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습을 보여줘도 비난받지 않고 온전히 수용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원칙들이 바로 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론인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필요입니다. 감정의 깊이, 영혼의 연결에 대한 갈망. 이건 돈으로도, 비싼 선물로도, 그 어떤 달콤한 현올림으로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치입니다. 바로 이 깊은 연결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남자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이구나. 이 남자를 잃는다는 건 그저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시켜줄 최고의 동반자이자 내 존재의 가장 큰 부분을 잃는 것이구나. 그런 형님들, 그녀에게 선택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녀에게 책임을 다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진짜 어른 남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형님이 그녀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녀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형님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단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관계의 뿌리가 되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의 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쓸모가 아닌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깊이 있고 믿음직한 남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원칙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필요한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까지. 오늘 제가 한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형님들, 진짜 어른 남자의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내면의 평온함과 단단한 힘입니다. 형님들이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 대해 정직하고 그 과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에게 베푸는 인내심과 너그러움은 바로 형님들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너그러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얄팍한 연애 비법, 여자 꼬시는 기술 같은 것 좀 그만 찾아다니십시오. 그런 부스러기 같은 정보들을 찾아 헤맬 시간에 우리 자신이라는 단단한 사람을 만드는데 집중합시다. 형님들이 묵직하고 침착하며 말보다 행동할 줄 알고 조용히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되었을 때 형님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형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할 테니까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형님들은 그녀의 약점 때문에 그녀가 형님을 필요로 하길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해야 하는 것은 그녀 자신의 강점이 형님 곁에 있을 때 극대화되고 그녀가 더 자유롭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형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십시오. 형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쓸모에 의존하는 얕은 관계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의 길입니까? 만약 형님들이 평온함과 깊은 연결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7은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책임감과 인내심에 집중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약속이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형님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형님들의 앞으로의 여정이 깊이와 주체성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